안녕하세요, 템퍼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유튜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담을 빼고 만담한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접을 안 떨면 시작을 못 한다고. 이게 본체인데 오늘은 완전히 처음입니다. 저희도 사실 생소한 브랜드죠. 티톤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스위스 졸로투룬주에 있는 이 그렌첸이라는 도시에서 1919년에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브라이틀링이나 포티스 같은 브랜드들도 이 그렌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티토니가 시작했을 때 이름이 티토니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펠코라는 이 회사명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펠카로 또 바뀌었다가 1952년에 티토니로 바뀌게 됩니다. 52년에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누가 태어났나요? 우리 엄마. 네, 그러면 내 연식이 살러 가잖아. 티토니는 사업 초창기부터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이제 진출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세인 브랜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티토니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화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또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계를 만든다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합리적인 제품을 만든다. 이 티토니의 모토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는 45개국 이상에서 판매처가 800개가 넘는다고 하고 70여 개의 서비스 센터를 또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은 굉장히 규모가 제법 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티토니는 스위스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현재 4대 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1대가 프리츠 슐러, 2대가 브루노 슐러, 3대가 다니엘 슐럽, 4대가 마크와 올리비에 슐럽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 슐럽 형제가 이제 경영을 이제 실질적으로 맡게 되면서 조금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진출을 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통망을 확장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좀 내실을 많이 다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나우스 칼리버를 제작을 해서 에타나 셀리타와 같은 범용 무브먼트 일변도에서 탈피를 한다던가 젊은 고객들을 겨냥하는 트렌디하고 스포티한 모델들까지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몇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COSC 인증을 전 제품에 받는 마스터 시리즈, 이나우스 칼리버 T10을 탑재하는 라인 1919, 다이버 워치를 표방하는 시스코퍼, 과거의 시계들에서 영감을 얻은 헤리티지 컬렉션. 오늘은 저희가 시스코퍼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딱 한 모델씩 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스도 가져왔습니다. 처음이니까. 처음엔 잘해줌. 그 다음에는 소홀해지죠. 검정색에 이렇게 은박으로 티토니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티토니의 로고 매화입니다. 매화꽃은 동양적이지 않아요? 중화권 사람들이 좋아하죠. 스위스 브랜드 치고는 조금 독특한 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플라스틱 카드가 2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카드는 T10 티토니의 이너스 무브먼트죠. 그리고 이제 크로노미터 1년 개런티 추가, 일반적인 개런티입니다. 2년짜리. 이너스 무브먼트를 사면은 2장의 개런티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SC 특유의 로고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마 COSC 넘버랑 이제 모델 넘버랑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종이는 레지스터 앤드 익스텐드 워런티인데 QR코드 찍고 워런티를 추가로 받는 그런 건가 봅니다. 여기는 또 이제 보증에 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여기 들어있네요. 크라운 포지션과 이제 조작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비스 센터의 주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예요. 일자로 된 이 스크류에 날 맞췄어요. 아주 정성스럽다니까. 박스는 플라스틱 같습니다. 시스코퍼 600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비밀 공간은 없고, 여기에 이제 스트랩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헤리티지 박스인데 수박하네요. 소품 좀 다르군요. 카드 홀더라고 하기에는 한 1.5배 정도 큰 그런 홀더가 있고, 뒤쪽에 개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설명서 및 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안에 있는 박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고급져 보이긴 하죠. 버튼을 눌러서 열면 이제 오늘 리뷰할 헤리티지 모델입니다. 박스는 혹시 클래식하네요.
티토니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스포츠 모델인 시스코퍼. 시스코퍼 300과 600으로 나뉘는데 오늘 저희가 리뷰할 모델은 600입니다. 300은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600은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T10. 방수는 300이 300m, 600이 600m. 케이스 지름은 42mm입니다. 두께는 14.5mm입니다.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전형적인 다이버 워치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세라믹 인서트를 사용하고 있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용 폰트 같은 그런 느낌의 아라비아 숫자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짝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측면에 약간 뭔가 디테일을 넣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좀 2단으로 디자인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두께가 있으면.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이 헬륨 밸브, 헬륨가스 배출 밸브. 네. 시스코퍼 300 모델에는 이 헬륨가스 배출 밸브가 없고 시스코퍼 600에만 있습니다. 크라운 가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까 보셨던 반대편 면에 비해서 단조롭지는 않습니다. 유광 가공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크라운에 보시면 티토니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기교를 부리지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이 안쪽 부분에 면을 좀 깎아내고 유광으로 이제 약간 멋을 냈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다이버 워치와는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브레이슬릿의 저 엔드링크 부분도 러그와 이렇게 딱 높낮이가 맞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간 그런 것도 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브레이슬릿은 이제 무광 가공 위주로 이렇게 사면 브레이슬릿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엔드링크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 클래스프가 있는데 티토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제 시스코퍼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펼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로고 매화를 누르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랑에온트젠의 오디세우스도 이것과 동일한 방식의 버클을 사용하고 있죠. 네, 별도의 버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디자인도 더 깔끔해지고 로고를 누르는 것만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곡이 돼서 보입니다. 시스루백이 잠수정 같은 거 탔을 때 창에서 약간 좀 두께 때문에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일부러 노린 것 같아요. 배 현창에서 모티브를 탄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시스루백이 보여주는 범위와 이 모델의 시스루백이 보여주는 범위가 좀 다른데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좁긴 하네요. 네이비 컬러의 다이얼이고요. 이제 5분 단위는 이제 동그란 도트 인덱스이고 15분 단위는 아라비아 인덱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 가장 이제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분 초침 같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죠. 좀 핸즈 모양이 독특하다 보니까 야광이 들어가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발광도 잘한다는 거겠죠. 네, 이제 빵빵한 야광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12시 방향에는 이제 토니의 이름과 로고, 6시 방향에는 시스코퍼 이름과 그 다음에 600m 방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다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티토니가 2013년에 개발에 착수를 해서 창립 100주년인 2019년에 발표한 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단방향 회전하는 로터를 가지고 있고 소프로드나 라주페레에서 제작한 범용 무브먼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VPH고 파워 리저브는 최대 72시간 3일입니다. 로터는 이제 절개를 해서 무브먼트의 많은 부분을 또 볼 수 있게 가공을 했고 18K 도금을 해 놓아서 심심함을 조금 이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SC 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뛰어난 정확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무브먼트에는 5 포지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스펙 시트를 보면은 6 포지션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티토니 정도의 가격대의 브랜드에서 COSC를 받고 하이 포지션 조정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좀 굉장히 가격적으로 훌륭하잖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죠. 또 재밌는 거는 티토니가 한때 스위스에서 COSC 인증을 가장 많이 받는 10개 브랜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10위권 COSC 인증을 받은 그런 브랜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 크라운을 풀고요. 크라운 포지션 0이 되면 엔딩을 하는데 사각사각하는 느낌과 소리가 나고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요. 한 칸 당기면 크라운 포지션 2가 되고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날짜와 날짜가 바뀔 때 경계가 좀 안 느껴지는 편입니다. 보통 날짜를 바꾸는 순간에 좀 힘이 느껴지잖아요. 이 모델은 좀 특이하게 날짜를 바꿀 때는 안 느껴지고 날짜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한 칸 더 당겨서 크라운 포지션 2가 되면 초침이 멈추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크라운을 돌릴 때 느낌이 좀 특이해요. 완료되면 눌러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헤리티지 라인의 크로노그래프입니다. 1950년대 펠카의 이름으로 나왔던 모델을 재현한 그런 시계입니다.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지름은 41mm, 두께가 15.2mm입니다. 이제 시계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그냥 진짜 클래식하다. 시계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기도 하죠. 케이스 디자인을 보면은 그냥 쭉쭉 뻗어 있고 각 뚝뚝 져 있고 케이스도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기교되지 않고 이런 모양의 러그는 요즘 좀 찾아보기 어렵죠. 20세기 중반에 이제 유행했던 스타일이죠. 빈티지 재현한 모델답게 글라스 부분이 굉장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시스코퍼와 달리 굉장히 층을 많이 내서 두께감을 좀 시각적으로 줄이겠다, 그런 의도가 느껴집니다. 머리가 큰 슈렉같이 생긴 푸시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도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느껴지도록 컬러링을 사용했는데, 시분침은 블루 핸즈, 크로노그래프 핸즈는 또 빨간색, 다이얼 바깥쪽에 있는 타키미터 스케일은 하늘색, 빨간색에 또 다른 스케일이 있습니다. 좌우 2카운터인데 왼쪽은 스몰 세컨드고 오른쪽이 30분 카운터, 그리고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습니다. 약간 누런기가 가미된 그런 화이트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형형색색의 스케일과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재미나면서도 또 아름답기도 하고 옛날식의 느낌도 많이 나는 그런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케이스는 전체를 다 유광 가공을 해서 굉장히 반짝거리는데, 이 무브먼트에 있는 부품 일부들도 이에 못지않게 유광 처리한 부분이 반짝거립니다. 전체적으로 무브먼트, 브릿지나 뭐 이런 부품들의 피니싱도 굉장히 깔끔해요. 가공을 좀 소홀히 하는 브랜드들도 많은데 케이스 가공처럼 깔끔하게 가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에타의 7753, 클론인 셀리타의 510 BHA를 탑재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배열이 3시, 6시, 9시 이렇게 되게 되는데 6시 방향을 삭제했죠. 시간당 진동수는 28,809 4Hz고 파워 리저브가 58시간입니다. 오리지널을 뛰어넘었군요. 이제 7750 시리즈들도 이틀은 넘어갑니다. 파워 리저브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상당히 힘을 줘야 됩니다. 뭐 2계열 무브먼트들이 원래 이렇게 수동으로 감으면 좀 빡빡하죠. 돌리는 것 자체는 매끄러운데 토크 강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칸 당기면 날짜 조정이 돼요. 그 ETA 7753들은 카운터 배치를 바꾸면서 그 날짜 조정 포지션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면의 커렉터를 이용을 해서 보통 10시 방향 쪽에 있었죠. 네, 그렇게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무브먼트는 그냥 바뀝니다. 크라운 포지션 2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크라운에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매끈하게 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됩니다. 완료되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바꾸는 방식이나 전체적인 조작감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이얼 컬러에 맞춘 것 같은 베이지 가죽 스트랩이고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또 안쪽으로 또 이렇게 라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빈티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넣은 디테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양쪽에서 눌러서 펼치는 그런 럭입니다. 안쪽은 제누인 레더 티톤이 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두께에 맞춰서 스트랩도 두께를 맞춘 것 같고 부들부들하면서 빈티지 느낌을 좋습니다. 티토니의 굉장히 이제 간략한 역사와 대표적인 모델 이제 두 개를 이제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었어요. 얼마? 네. 아까 살펴본 시스코퍼 600 모델의 가격이 315만 3천 원, 헤리티지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가격이 352만 원. 300만 원대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그 자체로 매력이 있네요. 거기에 COSC 인증을 받았죠. 포지셔닝 수정도 가해줬죠. 방수도 600m나 되죠. 파워 리저브도 길어요. 흡입가스 배출 밸브까지 있죠. 세라믹 베젤 인서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크로노그래프라는 범용 무브먼트이긴 하지만 크로노그래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7750 계열의 무브먼트들보다도 태연한 피니싱을 한 상태고, 디자인도 이 빈티지한 스타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트랩까지도 신경을 쓴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시계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부족한 게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의 제품으로 이제 그 티토니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4대째 이어오면서 굉장히 뚝심을 가진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역사가 단절된 적이 없는 슐럽 가문이 계속해서 시계 회사를
경영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티톤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저력 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시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계시계 입문자들이 입문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그리고 시계 애호가들이 보기에도 구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 하겠다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